시간이가 됐는데 어떡하지? 문지순 씨, 아까 말한 자료 챙겼어요? 이제 10분 되면 큰애 학교 끝나고 집에는 아무도 없고 어떡해. 문지순 씨, 뭐해요? 자료 챙겼냐고요? 자료요? 진짜. 그 자료요? 금방 드리겠습니다, 기관장님. 오늘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왜? 정말. 그게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6시까지 근무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아무리 육아 시간 쓸 수 있다 해도 그거는 불가피할 때, 그때 불가피할 땐 반드시 6시까지 근무하라고 해라. 이렇게 우리 규정 알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 불가피한 날입니다. 예, 알죠. 근데 지금까지 육아 시간 사용할 때도 업무에 지장 없이 일 처리 잘한 거 아시잖아요. 저희 큰애가 올해부터 학교에 다니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은... 됐어요. 됐고요. 얘기 여기서 끝났고요. 육아 시간은 유동적으로, 합리적, 리즈너블하게, 오케이? 그치만요. 그만하고 자료나 가져오세요. 자료 빨리 hurry up! 워킹맘의 비애 4721님, 희선님, 호선생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무섭네요. 다 죽었어.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육아 관련 고민입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당당하게 쓰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마 일을 하고 계시는 엄마 아빠들 다들 느끼시는 부분이실 텐데요. 자세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역시 익명 요청하셨어요? 6살, 8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현재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육아 시간을 2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1시간이 아쉬운 터라 기관장께 말씀드려서 잘 사용하고 있었죠. 단 조건을 붙이길 같은 직렬의 다른 근무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엔 정상 근무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평소에는 1-2시간 일찍 퇴근하고 누가 자리를 비우면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되고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6시 근무가 부담스러워졌어요. 학교를 1시에 마치는데 6시가 넘는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장께 말씀을 드렸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6시 근무는 힘들고 같은 직렬이 부재인 건 비상 상황은 아니니 육아 시간을 제한할 이유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너의 사정이고 네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아 시간을 반드시 줘야 하는 건 아니래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육아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잘 처리해 왔는데 이런 기본적인 이해도 못 해주나 싶고요. 필요할 때 쓰라고 돼 있는 제도를 정작 쓰려고 할 때는 정말 여간 눈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시간 선택제로 바꿔버릴까, 아예 육아 휴직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시간 선택제를 하면 경력도 단절되지 않고 아이 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또 어떤 불이익을 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게 아예 휴직을 할까 해요. 이미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 여러 번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대로 나가면 현실 회피인 것 같아 버텼는데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버텨야 하는 게 맞을까요? 유튜브로 윤님께서 와, 공무원은 혜택이 훨씬 좋을 줄 알았는데 역시 쉽지가 않군요. 2300님도 규정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이 사연? 이게
직장 다니는 이제 엄마들, 아버지들 다 공통의 이야기일 텐데,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모성 보호 제도 안에 보면 우리가 출산 휴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육아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루에 아이가 만 7세, 곧 6살 정도까지는 하루에 2시간 정도 뭐 조금 늦게 출근하거나 조금 빨리 퇴근하거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일일 2시간제가 지금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 자체가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그냥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 부서장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걸 받지 못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다가 이게 공무원이 이 정도는 일반 기업은 그러게 어떻겠어요. 말이에요. 거의 어려운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이가 6살, 8살 됐다고 했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 흔히 이야기하는 탄력 근무제 좋아 혹은 시간제 근무제 이건 마저도 막상 경력으로 쳐주기도 좀 그렇고 돌아왔을 때 그 자리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휴직을 할까 눈치 보며 있고 불편하게 있느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아마 이런 고민은 직장에서 아이를 키워가면서 직장 다니는 모든 분들의 고민의 공통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네. 워킹맘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고생 그리고 뭐 신체적인 뭐 스트레스 너무나 많죠. 가장 큰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이 너무 많아요. 밖에서 일해야 되죠. 사람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집에 오면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실제 바깥 일이라고 우리가 뭐 늘 성과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뭐 밖에서 일해보면 다 그렇잖아요.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도 있지만 욕먹는 날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집에 왔을 때 애들은 꼬질꼬질하고 여기다 똥 싸놓고 저기다가 오줌 묻혀놓고 집안은 엉망이고 울고 불고 남편은 와서 이따게 할 거면은 회사 그만두라 그러고 시어머니는 요새 넌 뭐 하냐? 뭐 이렇게 전화하시고 복잡한 해결해야 될 것들이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 힘들죠. 아무래도. 일단 너무나 많은 일들이 여성들에게 한꺼번에 찾아오는 데다가 아이를 낳았을 때 오는 몸의 부담 네. 이런 것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단은 이제 제일 일의 양이 제일 많아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일의 양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한계가 또 빠르게 오고요. 혼자 아가씨일 때보다. 세 번째로는 능력의 한계를 아주 더 빠르게 한계점을 빠르게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애도 잘 못 키우는 것 같고 돈도 잘 안 벌리는 것 같고 둘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일단 실패감, 좌절감, 낙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표원진님께서도 저도요 주변에 아이 봐주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버텨보다가 다 이래요. 버텨보다가 결국은 일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아마 사연 주신 분도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일을 관뒀을 때 엄마들이 그 마음의 상처 그럼요. 굉장히 크잖아요. 임유경 님도 이거 완전히 제 얘기인 줄. 저는 최초 시간 선택제 사용했다가 대역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최초로 시간 선택제를 사용하셨다가 완전히 낙인 찍혔잖아요. 여러 가지 불이익은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그래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고 기구도 마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네. 불법이나 아니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약간 부당하다 이러면 신고를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고가 가능한 거죠. 네. 거기까지인 거죠. 신고만 가능. 신고했는데 물론 이제 실명으로 그 회사에 당신네 회사에 이런 사람이 신고했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후의 상황 수습은 예. 근데 본인이. 이제 뭐 누가 신고했을지는 이제 회사가 작은 경우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그런 혜택을 누린다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많은 분들이 그래 치사하고 더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 몸이 힘들기도 해서 그냥 육아 휴직이나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렇죠. 4289님도 다 가질 수 없고 좋은 소리 들을 수 없으니 애들만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애가 셋인데 직장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휴직을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버티고 버텨라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포지티브님께서는 첫째가 8살 아이 셋 워킹맘입니다. 치사해도 버티세요.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옮겨가면 모를까? 내가 나가주죠?
그 사람들 더 좋아해요. 우리 같이 힘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커피도 사고요. 주말 근무나 나오기 싫은 날 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고 막 그래요.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하시다. 아니 저는 이 육각수의 버텨란 곡을 혹시 그 남편이 선곡을 한 게 아닌가. 우리 팀장님. 그러셨군요. 그랬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또 귀 기울여 들을 만하겠죠. 예. 왜냐하면 막상 우리가 휴직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자리로 갔을 때 자리에 대한 뭐 공무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때 가서는 덜 힘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애가 6살, 8살이니까 보통 육아휴직 관련해가지고 쉴 수 있는 연한이 조금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수 있다면 아이가 8살이면 1학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한번 좀 애들에 대한 돌봄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주면 그 사람들 더 좋아한다. 약간 또 이게 마음이 또 울렁해지네요. 네. 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방금 전에 이제 아이가 입학을 딱 앞두고 있을 시에는 가장 이제 엄마의 손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일을 하는 많은 엄마들께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여러 스트레스 중에 그래 잠깐 일을 쉬어볼까 아니면 계속할까 잠깐 일을 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였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그만두냐 마냐 잠깐 쉬냐 마냐의 그 기준을 어디로 정해야 되는가를 다들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있는 학교는 약간 늦깎이 대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다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 자퇴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요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학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잠깐 휴학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학생을 뭐 더 있도록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 회사는 그만둘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만두시는 건 저는 반대고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막상 현장에서 딱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한다는 게 우리가 흔히 경단녀라고 그러잖아요. 경력단절.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한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네. 무작정 그만두고 그다음 생각하면 그건 좀 곤란하다고 보고 정 안 되면 휴직을 하거나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시간 선택제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일단 조율을 한번 해보고 보시고 이건 아니다 판단이 되면 그때 휴직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휴직을 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인생에 이거는 마이너스의 또 다른 마이너스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에는 그때 가서 퇴사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군요. 참 잘했어요 님께서는 저도 공무원입니다. 임신하니 출산이 아직 멀었는데도 정기 인사 맞춰서 휴직도 거의 강제로 들어가도록 부서에서 강요를 받았어요. 저 정말 서러웠습니다. 엄청 서러웠겠네요. 아니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딱 내가 사장이었으면 좋겠어. 사장님은 임신을 하더라도 혹은 그 배우자나 자녀들이 그 회사에 있을 때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그 애로가 있는데 많이 섭섭하셨겠는데. 예. 애경님께서도 유튜브로 들어오셨는데 버티세요. 힘들어도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력 단절이라 지금 와서 재취업하기 정말 겁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기라고 하는 여성들을 위한 그 재취업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실제 그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취업률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이게 뭐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적어도 우리가 이제 경력 단절이라는 게 굉장히 해보신 분들은 실감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다면 요 틈을 조금 줄여나가시는 방식으로 그 연결성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충분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님도 저는 큰애 유치원 입학으로 시간제 근무를 선택했습니다. 하루 2시간 단축 근무가 육아에 있어 아주 많은 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물론 눈치 아닌 눈치를 보고 있지만 제가 그냥 당당해지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많이 확대되길 기대해요. 응원해 주세요. 워킹맘들 모두 화이팅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도 지금 이제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당당하게 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육아휴직을 할까 시간 선택제로 바꿔서 계속 일을 해나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김미영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당당하게 제도를 이용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려면 스스로의 마음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혼자 마음 바꾸는 거 어려워요. 나는 바꿀 수 있는데 주변이 아무도 너의 마음이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치 보고 치사한 소리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되게 웃긴 거죠. 그렇죠. 당연히 요청하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선택이고 사회가 이걸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지금 6736님이 지역아동센터 이용해 네. 보시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전 이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더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을 하는 시대니까 직장 어린이집이 직장 안에 가능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엄마 입장에서도 애가 옆에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애도 엄마가 옆에 있으니 얼마나 또 안심이 되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때에도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나 여러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아동보호센터에서 애들이 방과 후를 하거나 혹은 방과 이후에도 그 보호가 어려울 경우에 여기 와서 있다가 엄마가 오면 엄마랑 같이 집에 가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좋기는 한데 많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보편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예. 이게 또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건 어쨌든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일이죠.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좀 시스템을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늘 기관장하고 이게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해법도 선생님께서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신고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릴까요? 1644-3119 제가 열심히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오자마자 이 사연을 보고서 제가 약간 열폭을 해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네. 아니 왜 이래 이 상사가 심지어 이 상사가 야 그건 네 사정이고 네가 알아서 할 문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너는 인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이거나 혹은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불편이나 혹은 불법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데 그 번호는 우리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익명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리시는 게 중요해요. 잘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이 사회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사회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네.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의 바르고 네. 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정중하게 요청은 하고 대신에 거절을 당했다. 1644-3119로 한 번쯤 전화를 해보시고 각 회사마다 조금 큰 회사들이나 그 공무원 집단에서는 이런 그 심리적인 고충을 들어주는 고충센터가 또 다 있어요. 고충센터에 한번 가셔서 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저희가 미처 듣지 못한 안쪽 이야기까지 그 정황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론 분위기적으로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를 할 때 너무 비굴하게 너무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 것처럼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그런다. 야, 걔 뻔뻔하지 않니? 뭐 이러면서 이제 뒷말이 또 나오고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한때는 이런 분위기 참 정말 조심스럽게 살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그렇긴 합니다만 왜 그러냐면 대체근무제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다른 분들이 내 몫을 n분의 1로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나 이런 것들을 가게 되면 그 나머지 깔끔하게. 분들한테 네. 미안한 네, 상황이 네, 돼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야, 돌아가면서 우리 임신합시다. 우리 간호사들에게 그 봤던 안타까운 사례를 거기서 답습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내 난자와 내 남편의 정자가 만나서 어느 시점에 만날지를 왜 누가 어떻게 거기에 알고요? 맞춰서 하냐고요. 예. 그나마 그 임신도 요새는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서 이게 뭐 아까 우리가 봤던 대역죄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다들 축하하는 분위기가 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그러게 계속 말이에요. 기대하고 있죠. 5418님께서도 저도 공무원인데 최초 육아휴직했다가 저도 역적이 됐잖아요. 아, 역적 나왔네요. 휴직하기- 대역죄인 역적. 역적이 나왔습니다. 휴직하기까지도 저도 기관장께서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아이를 위해서 육아휴직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 아이의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9336님, 전 지금 회사에서 애들 하원 받으러 집 갑니다.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합니다. 대신 아침은 신랑이 아이들 데려다 주고요.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훨씬 나으실 거예요. 박혜선님, 저도 금융기관 6년 다니고 나름 전문직이라 생각했는데요. 퇴사하고 6년 육아하고 나오니까요. 완전 최저임금 간신히 받고 다닙니다. 자존감 정말 많이 떨어지고요. 사무실 여건 너무 어려워서 저 곧 또 그만두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한번 딱 경력이 딱 단절되고 나면 그 뒤에 재진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이 경험을 했던 분들의 고백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고백을 우리가 왜 나눠야 되냐고. 음. 이 사회가 충분히 일을 했던 그것들을 경력도로 인정하고 충분히 그 자리를 다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 재교육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도 사회적 그 재교육 비용도 훨씬 줄어들고요. 또 워낙에 경력이 있고 또 기존에 아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훨씬 좋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간적 차이를 두고 다시 재입사를 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또 오히려 그렇게 나간 인원만큼 젊은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키미7772님께서도 2005년에 첫애 낳으면서 1000명 넘는 사업장에서 제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회사에 규정조차 없었어요. 둘째도 휴직을 했더니 휴직 전후 몇 년을 내리 달아 고가가 바닥을 쳤습니다. 고가 관리 대상까지 되더라고요. 다행히 버티고 버텨서 큰애가 중2인데 진급이나 고가는 마음을 비웠죠. 다 가질 수 없다 위로하지만 마음은 정말 쓰려요. 쓰리죠. 예. 민정님도 작년 출산 전 육아 시간을 신청하는데 따로 부르시더니 저에게 관리 근거 법령을 찾아오라고. 어머나 아닌 척했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 흔들렸죠. 저는 이야. 학교에서 일하는데도 그랬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웃긴다. 그건 학교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거 법령을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네가 찾아오면 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장난해? 응? 장난하냐고 지금. 지금 너무 5847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육아 단축근무를 아침 오후 1시간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 보이기도 하고 다른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요. 큰애가 열이 39도까지 나가지고 10분 일찍 가겠다 했더니 한마디 하신 차장님께서 상처받고 아픈 아이 붙잡고 엄청 울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다 당당히 말했죠. 앞으로는 아침 1시간 무조건 사용하겠다. 아이 키우는 게 죄 아니잖아요. 대신 업무 시간은 점심시간 외에 자리 안 뜨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다 규정 안에서 하는 건데 좀 도와줘야죠. 그럼요. 다 본인의 엄마고 본인의 자녀고 본인의 형제 자매들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체라는 개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 보지 않는 사회로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고충들, 워킹맘들의 난리 고충들을 났어요,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께 일하고 계신 분들께 선생님 한 말씀을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자면요. 오늘 비도 오는데 창문 활짝 열고 욕 한마디씩 합시다. 욕이요? 된장! 욕 한마디 하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 이런 불합리를 혹은 이런 불편을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도 또 하나의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지혜를 가진 또 현명한 선택 또 현명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